통증 없이 허리, 어깨 쫙 펴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먼저 어깨 통증부터 풀어볼까요? 그러죠. 자, 어깨 통증 확 날려주실 오늘의 엄지 모셔보겠습니다. 쉽게 사라지지 않는 통증,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지긋지긋한 어깨 통증.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동희 교수와 함께 어깨 통증 잡는 비법 지금 공개합니다. 아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전화주십시오. 네. 아유,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김동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자, 우리 김동희 교수님. 저도 참 건강 잘 챙긴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래도 하루에 몇 번씩은 뭐 어깨를 이렇게 주물르거나 그리고 이렇게 허리도 한 번씩 툭툭툭툭 두들겨 주고 이러는데 자, 이런 어깨 통증 없이 사는 방법 쪽집게 과외하듯 핵심만 뽑아서 오. 쉽게 알려주실 거죠? 예, 제가 쪽집게 과외 선생은 아니지만 네. 여러분에게 쉽게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참 이렇게 쑤시고 결리고 욱신거리고 그러면 참 기분까지 안 좋아지잖아요. 안 좋아지죠. 자, 권호중 박사님, 이 통증이라는 게 참 심신을 모두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만약 예를 들어 우리 맹장님이 걸린 분이 통증을 못 느끼신다면은 매일 진행돼서 복막염돼서 사망에 이를 수가 있죠. 바로 통증은 우리 몸을 지켜주려는 어떤 현상입니다. 그래서 바로 허리와 어깨 통증도 우리 몸속에서 내가 몸이 이상이 있으니 고쳐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통증은 우리의 중요한 생리 현상입니다. 예, 어깨나 허리 아픈 건 상처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남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대강 파스 붙이거나 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죠? 예. 근데 계속 이렇게 참고 견디는 게 이게 문제가 될까요? 그 대한통증학회에서 네. 통증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어떤 그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네. 가장 많은 경우가 통증 때문에 수면 장애, 예, 두 번째는 우울감. 예, 그러니까 이게 급성 통증이 아니라 통증을 계속 진행시키면 이제 이런 병이 생깁니다. 네. 뭐 마지막에는 정말 자살까지도 오는데 이 이유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통증을 견디다 못하니까 잠을 잘 새가 없어요. 그 통증 생각하느라고 잠을 못 자고 그다음에 통증에 너무 에너지가 많이 가니까 본인 스스로를 낮춰요. 나는 쓸모없다. 에너지를 팍 떨어뜨리니까 우울감도 생기고 통증이 없어지면 제일 확실한 건 내가 없어지면 되니까 자살까지도 한다 이거죠. 네. 예, 그러니까 통증을 미리 치료하지 않으면 전혀 다른 어떤 질병을 낳을 수 있으니까 통증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습관적으로 아프다가도 좀 지나면 괜찮겠지. 뭐 그러면서 그냥 참아요. 참는 편인데. 네. 자, 그러면 안 되죠? 예,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오늘 김 교수님과 함께 어깨 통증부터 확실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겠죠. 네. 교수님, 통증은 왜 생기는 겁니까? 이 통증의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보통 인대 손상이나 또는 관절염 같은 염증으로 인해 생길 수도 있지만 네. 근골격 통증의 경우는 근육의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느끼는 허리 통증이나 어깨 통증의 경우도 한 80% 정도가 근육에서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보통은 목의 디스크, 허리의 디스크 때문에 이 신경 손상으로 인한 통증이 더 많다고 거기만 좀 집중적으로 생각했거든요. 네. 그렇지 않은가 봐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디스크로 인한 허리 통증은 한 4% 정도 있고요. 한 85% 정도가 근육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디스크로 인해 신경이 눌렸을 경우도 또 그 근육이 지배하고 있는 근육에서 2차적으로 또 근육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또 근육을 잡으면 또 그 통증을 잡을 수가 아, 있습니다. 진짜 뭐 마사지를 주위 사람들한테 해달라고 하면 받을 때만큼은 조금 시원한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똑같아요, 통증이. 예, 보통 네. 그 이것저것을 많이 주물러 주시죠. 네. 근데 이것저것 주무를 필요 없이 통증을 일으키는 네. 통증 유발점을 그 잘 찾아서 눌러주면 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통증 유발점? 통증 유발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쉽게 예. 이 확성기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참 씨, 네? 이 확성기에 대고 아, 예. 작은 소리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비가 왔어요.
여러분의 건강식 엄지가 왔어요. 이와 같이 작은 소리를 내도 확성기를 통해서 말을 하면 네. 소리가 멀리 크게 뻗어나가잖아요. 예. 어깨 통증도 확성기와 마찬가지로 통증 유발점의 통증이 뻗쳐나가면서 생긴 통증이 팔이나 어깨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서정을 박사님. 네. 그냥 생각해 보면은 아픈 데를 눌러주고 마사지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제가 여기서 준비해 온 게 있는데요. 오, 소세지다. 소세지? 네. 이걸 보시면 여기 끝하고 여기 끝은 멀게 떨어져 있죠. 네. 그렇지만 연결돼 있죠. 네. 네. 막으로 연결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근육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근막이라는 걸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로 전기 신호를 보내는 건 다 막을 중심으로 전기 신호의 이동이 생겨요. 자, 그러면 이렇게 뭉친 곳은 이렇게 붙어 있다고 치면 한번 도와주시겠습니까? 예, 권 박사님이 요 끝을 잡아주시고, 네, 요 손은 떼시고요. 네, 자 이렇게 그러면 뭉쳐 있는 곳이 여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여기 주물러요. 안 풀려요. 근데 어떻게 하면 풀릴까요? 끝에를 제가 끝을 당기면. 예, 그래서 이 아픈 곳하고 치료할 곳은 다르다는 거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게 근막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근막은 더 큰 거. 여러분들은 큰 거 좋아하시죠? 예, 소시지는 근육이지만 근육은 모두 이 막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신호로는 어디든지 다 타고 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치료는 다른 곳에다가도 할 수 있다는 걸 오늘 배우시면 됩니다. 네. 제가 녹화 시작할 때만 해도 아픈 데가 없다 그랬는데 얼마 지났다고 저 어깨가 조금씩 아파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어깨 통증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통증 유발점을 찾아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통증 유발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네, 어깨가 아픈 부위에 따라 네. 유발점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통증이 시작되는 통증 유발점을 어떻게 찾고 또 어떻게 통증이 사라지도록 하는지 그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계신 시청자께서도 집중해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 통증 유발점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직접 사례자 한 분을 모시고 어떻게 통증을 해결하는지 알아볼게요. 네. 방청객들 가운데서 어깨가 아파서 팔을 못 올린다 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잠깐 나와 보십시오. 예, 네. 이쪽 분이시네요. 네, 이쪽으로 오시죠. 예, 아직 젊으신데. 굉장히 고우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수원에서 온 53세 송영란이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어깨가 아프신 건가요? 아, 제가 한 달 보름 전에 손빨래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렇게 통증이 좀 오더라고요. 어깨하고 이 발꿈치 부분에 오른쪽으로 통증이 오는데 네. 지금은 양치질도 오른쪽으로는 안 되고요. 네. 오른쪽 팔이 어디 지금 한 개도 못 올리세요? 아니요. 요 정도. 요 정도는 올라가는데 네. 많이 올라가면 이제 목하고 어깨하고 식은 땀이 날 정도로. 이 정도면 굉장히 일상생활에 아프죠. 지장이 많으신 거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아저씨랑 애들이 많이 도와주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더라고요. 당연하죠. 예, 이제 주부로서 살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시킬 수는 없고 눈치만 보다 보니까 웃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아프다 보니까. 버스를 타더라도 이렇게 누가 옆으로만 오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 오른쪽으로만 오면. 아유, 아니 이렇게 아플 정도로 팔을 들어올리지도 못할 정도로 아프면 통증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맞습니다. 그러나 통증 시작점인 통증 유발점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면 네. 쉽게 이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흔히 50 넘어가면 이제 오십견도 오기 때문에 그것과 근육으로 인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구별을 맞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육과 또 오십견인 경우 둘 다 모두 팔을 잘 들어올릴 수 없지만 수동으로 팔을 올릴 때 관절 운동이 다 되면 그것은 이제 근육의 문제인 경우고요. 수동으로 이렇게 그냥 옆에서 누가 도와줘서 팔을 올리는데도 관절이 다 안 움직여지면 그것은 이제 오십견일 수가 있습니다. 한번 50견인지 아닌지부터 출발하죠. 예. 네. 우선 어깨가 어디가 아프세요? 목 뒤쪽하고요. 예. 그다음에 어깨 죽지 있죠. 예. 어깨 죽지하고 팔로 내려와서 요 발꿈치.
예. 다 아픈 거예요. 그러면 우선 한번 만세 한번 해보시겠어요? 만세요? 예. 양손을 같이 올려서 만세 한번 해보십시오. 왼손부터 올라가세요, 역시. 지금 반밖에 안 올라가는데요, 예. 보니까. 그래서 내리시고요. 네. 이제 오식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제가 환자분의 어깨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으로. 수동으로. 표정이 되게 안 좋으세요. 예. 천천히 올려보시겠어요? 한번 위로 천천히 올려보세요. 걱정이. 예, 천천히. 예, 천천히. 많이 아프세요? 제발. 좀 올려보세요. 예. 그래도 아프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지금 다 올라갔죠?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오십견보다는 어깨 근육이나 또 어깨 이 근육과 근육 사이에 있는 윤활낭막염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잠깐 너무 그럼 제가 한번 저기 예. 통증 유발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선생님, 살살 찾아주세요. 예, 살짝 찾겠습니다. 예. 여기 아프세요? 아프세요? 조금 사살해 주세요. 예, 잠깐만요.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아프세요? 네. 살살 눌렀습니다. 병원에 가셔도 이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진짜. 다 이렇게 받아보시는 건데. 네, 그리고 성질나신 것 같은데. 이 순간 분노가 올라온대잖아요. 그러니까 식은땀이 다 식은땀이 났어요. 나죠, 이거. 순해 보이시는 분이 예. 얼마나 아프시면 저렇게 소리를 빡빡 지르시겠어요. 보통 식은땀도 여기가 막 나는데. 유발점이 생기면 어깨 쪽으로도 가지만 보통 머리 쪽으로 그러니까 올라가가지고 두통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유, 저까지 같이 아프려고. 살살 만지신 거죠? 예, 살살 만지신 만졌습니다. 건데 근데 저렇게 세게 만진 것 같았어요. 예. 다시 한번 또 한 군데 흔하게 생기는 유발점 한번 다시 만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네. 계셔보시고요. 어떠세요? 자동이야. 웃으면 안 되는데. 다시 한 번만 눌러볼게요. 아이고, 저 굉장히 약하게 눌렀습니다, 제가 지금. 통증 유발증을 찾아서 누른 거죠? 가장 쪽집 계시네. 가장 흔하게 생기는 부위가 이 어깨 라인 따라서 이 어깨 쪽이거든요. 그다음에 이 날개 죽지 뒷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눌러보면 지금 살짝만 눌렀습니다. 제가 한번 허참시 눌러볼까요? 네. 네. 어. 이 정도, 아직 이 정도 건재하시네요. 눌렀습니다. 이거 시원한데요? 예, 보통 정상인들은 눌러주면 시원한데요. 이쪽에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오. 시원해. 괜찮습니까? 이쪽에 다시 한 번만 더. 어떠세요? 아, 정말. 이거 시원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두 분이 확연히 차이가 나네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예.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경우 이 통증 유발점이 생기면 이 관절 운동도 제한이 오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굉장히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은 불편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여러 군데 누르셨는데 다 소리를 지르셨거든요. 예. 다 아파하시는 건데 예. 통증 유발점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만 이제 어깨 통증에서 가장 많이 유발되는 곳이 보통 2군데 또는 3군데 정도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어깨 쪽, 어깨 뒤쪽 라인에 해당되는 이쪽 부분이랑요. 예. 그다음에 알고 있으니까 자꾸 누르지 마시죠. 아니 네. 근데요. 근데 이게 또 치료가 됩니다. 아하. 이분이 혹시 온몸이 다 아프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 한번 해볼게요. 네. 왼쪽은 안 아파요. 안 아파요? 팔도 올라가고요. 이쪽이 문제구나. 예, 맞습니다. 온몸이 다 아프신 줄 알았어요. 보통 이렇게 누르면 아니까. 한쪽만 통증이 네. 오는 경우는 이렇게 좌우를 비교해가지고 같은 강도로 눌러서 통증이 유발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서 이제 그런 경우 우리가 통증 유발점이 있다 없다 네. 진단하게 됩니다. 네. 이 주부님의 지금 통증 유발점을 눌렀을 때 그것도 하나의 지금 치료 과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예, 보통 그 통증 유발점 치료는 네. 이제 지금 그 해당된 유발점을 찾은 다음에 네. 그 부분을 갖다가 이게 3개의 손가락, 예, 3개의 손가락을 해가지고 네. 그 손가락으로 해서 이제 해당되는 부위를 눌러보면 네. 지금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 치료하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 3개 손가락 눌러가지고 한 5초 정도 꽉 눌렀다가 네. 풀어주고 또 5초 꽉 눌렀다가 풀어주고 예, 그렇게 해서 예, 치료하면은 그 뭉친 부분이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되게 불편한 게 저는 옷 입을 때도 불편한데 이 속옷 입을 때 이게 딱 안 돌아가면 예. 이게 누가 입혀달라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우선은 어깨가 안 좋으면 옷도 잘 못 입고 여자들 속옷 입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 앞서 맞습니다. 뒤로 돌려야지 뭐. 어떻게 하라고? 뭐 어떻게? 채워서. 사실 그 잘 때 통증도 좀 만만치 않거든요. 아유, 어깨가 그럼. 허리도 마찬가지지만 당연하죠. 어깨도 이쪽으로 놓으면 여기가 욱신욱신거리고 정말 많이 힘드시죠? 주무실 때도. 네. 어쨌든
이쪽이 많이 아프다 보니까 계속 왼쪽으로만 눕는 거예요. 예, 왼쪽으로 눕다 보니까 또 이제 허리가 또 아프면 네, 자꾸 이제 잠을 못 자고 뒤척거리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깨가 두 군데도 있지만 네. 옆에 있는 근육도 많이 통증 유발점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얼마나 뭉쳤길래 지금. 다시 한번 절로 눌러보겠습니다. 소프라노 소리가 너무 아프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눕게 되면 몸으로 체중으로 눌리니까 누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한쪽으로 눕다 보면 계속해서 또 통증이 또 이 반대쪽에 생길 가능성도 있거든요. 잘못하면은. 자, 그럼 마네킹이 있는데 마네킹을 보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네. 근데 이제 가장 많은 곳은 이쪽 어깨 라인을 따라가 등 라인을 따라 생기는 이 근육이고요. 승모근이 해당되는 부분이고 또 이 날개죽지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이 극하근이라고 하는 이 근육도 사실 굉장히 많이 생기고 아까 우리 환자분처럼 이쪽 부분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한번 통증이 많이 생기는 경우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보통 이렇게 어깨가 아플 경우에 통증 유발점이 많이 생기는 곳들은 이 부분과 보통 이 부분에서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건 왜 파란색이고 이건 빨간색이죠? 파란색 부위는 통증이 있는 부위, 환자분들이 보통 느끼시는 부위고요. 네. 이제 여기도 물론 이제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보통은 이제 그 위에 쪽에 해당되는 근육에서 눌려가지고 통증 유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빨간색 부분이 통증 유발점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예. 보통 누를 때 이렇게 누르시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누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누르면 이제 어깨가 아프면서 시원하면서 그렇게 될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통증 유발점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등 뒤쪽 라인에 거의 네. 가운데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가운데 부분. 예, 가운데 부분에서 만져보면 이렇게 이렇게 만져보시면 이렇게 만져지는 근육이 만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지그시 누르면 이렇게 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보통 목과 어깨 중간 지점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아래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중간 지점을 찾아서 눌러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승모근이라는 거 오늘 그래도 좀 알려드리려고 설명하려고요. 네. 예. 의증 씨가 좀 도와주시면. 네. 예, 승모근이 이렇게 마른 모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걸 아셔야 이제 쉬우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요 뒷골 아프다, 어깨 아프다, 그다음에 여기 등줄기 아프다.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있는 게 승모근이라 주로 담이 결리고 아프다고 풀 때는 사실 유발점은 이런 꼭지점 중심으로 해서 많이 풀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사실은요. 네, 그래서 만약에 승모근이나 이런 게 스트레스 받고 긴장이 되면 네. 우리 견갑골이라고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던 이 그것들이 수축이 되니까 어깨가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깨가 올라가 있다는 사람이 그 긴장한다는 표시니까 치료는 어깨를 내리고 머리는 올리고. 네, 그래서 이 승모근만 잘 풀어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 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네, 여기 우리는 승모근을 이 라인에서 봤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이건 어깨 이렇게 라인으로. 내려가네요. 예, 그러니까 어깨를 따라서 여기 이제 후두 옆, 후두부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옆으로 해서 이 꼭지점, 어깨 쪽 뒤쪽 꼭지점, 이쪽이요? 네, 그리고 반대쪽 꼭지점도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아래로는 흉추까지 내려오거든요. 12번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그 아픈 부분이 워낙 넓다 보니까 이쪽 옆에 있는 이 삼각근도 사실은 좀 많이 뭉쳐 계시고요. 또 그 아까 이제 목 뒤쪽에 이쪽에 있는 해당되는 이제 목을 갖다 이렇게 오른쪽 돌리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네. 그래서 이제 이 근육에도 사실 있었고요. 하나 더 승모근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도 있었지만 아까 가장 심하게 아팠던 곳이 이제 이쪽 부분입니다. 아하. 이제 워낙 근육이 굉장히 커가지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근육이기 때문에 이제 이 전체적인 그 심한 경우는 그 근육 전체에 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까 계속 이렇게 그렇죠. 이제 여기 부분을 만져주신 갖다가 거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세 개의 손가락을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주로 이제 누르는 건 이걸로 누르는 건 아니고요. 이걸로 누르는 것은 한 게 엄지 손가락으로 누르는 엄지의 제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마네킹에서 보신 것처럼 그 손톱을 봤을 때 한 반 정도 하얗게 될 수 있는 위치를 그 정도 이렇게 하얗게 눌러주시면 네. 통증 유발점이 있는 경우 이렇게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환자가 저렇게 아파하는데 어느 정도로 이 세 손가락으로
어느 정도로 눌러줘야 몇 번을 눌러줘야 뭐 조금 나아지는지. 그 아픈 유발점을 눌러서 보통 우리가 해결해 주는데요. 풀어주는 데는 보통 한 5초 정도. 그러니까 눌렀다가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다시 풀어주고 다시 한번 누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그 뭉친 근육을 풀어주면은요. 우리 스펀지에 이렇게 물을 쭉 짜면 이렇게 쭉 짰다가 물이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네, 근육에 뭉쳤던 부분에 이제 보통 그쪽에 피 공급이 좀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눌러줬다가 좀 뛰면은 다시 이렇게 그 피가 빠져나갔다 다시 들어오면서 산소 공급이나 영양분이 많이 공급이 되면서 통증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 환자의 통증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깨 뒤쪽과 그다음에 날개 쭉지 부분, 그다음에 이 어깨 옆쪽 세 군데가 아마 통증 유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부위를 좀 치료한 후에 환자의 통증이 어떻게 변화되고 또 팔이 얼마큼 올라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좀 참으세요. 치료 과정이니까요. 네. 호흡하시고. 숨 쉬셔주세요.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숨 쉬고요. 예, 숨 쉬고. 아기 낳을 때 예. 잠깐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사살할게요.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너무 많이 뭉치셨어요. 지금 이 승모근에 해당된 분도 한 군데가 아니라 전체 길이로 다 뭉치신 것 같으세요. 야, 어떻게 그동안에 그렇게 참으셨어요? 그러게요. 이런 고통이 올 때까지. 다시 한번 뒤쪽도 한번 여기 보신 것처럼 이 뒤쪽 날개 쭉지에 있는 근육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가 제일 심하네요. 진행이 많이 된 상태라서 많이 아파하시는데. 굉장히 사실은 아까 근막통 때문에 팔을 못 들 정도면 굉장히 사실 전체 어깨 전체인 모든 근육들이 다 뭉쳤다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병원에 안 다녀보셨어요? 아니요, 제가 다녔거든요. 다녔는데 여기 이제 침을 많이 맞았어요, 제가. 침을 많이 맞고 이제 집에 와서는 찜질도 하고 뜨거운 찜질을 하고 또 저희 아저씨가 적외선 치료기를 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쬐면 한 1, 20분은 괜찮은데 30분 지나면 그냥 또 아픈 거예요, 계속. 한번 조금 더 하겠습니다. 좀 참으세요. 좀 참아주세요. 심호 고쳐서 가셔야죠, 어머니. 좀만 참으세요. 조금만. 호흡을 크게. 다시 한 번만 한 번 이쪽으로 다시 할게요. 아까보다 좀 어떠세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쪽에는. 그렇지, 이제 많이 나아졌나 보네. 나아지고 좀 덜 하시죠? 네. 이게 또 이렇게 심한 분들은 또 금방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좀 어떠세요? 네, 거기는 좀 낮았죠? 나아요. 네, 낮았어요. 네. 아까보다 좀 낮으신 것 같으세요. 아까 강도로 제가 누르고 있는데요. 네. 지금 글쎄, 많이 나아지셨네. 여기는 어떠세요? 여기는 아직도 조금 좀 참으세요. 제발. 아니 그냥 아프기만 해요? 아니면 시원하기도 해요? 좋기는 좋은데 오늘 집에 가서 음식을 못 할 것 같아요. 아유, 음식 하지 말고 그냥 시켜 드세요. 그냥 그래요, 남편 보고 시켜드세요. 하는 그러세요. 그렇게 아픈데. 오늘 이렇게 치료 받고 나면 하루나 이틀은 조금 더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일하지 마세요. 그렇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풀린 근육 때문에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관절 운동도 그렇고 또 이 근력도 그렇고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잡으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잠깐만요. 같아요. 조금만 참아보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는 좀 여기 이게 많이 나아졌어요. 지금 비명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은 좀 풀리신 것 같으세요. 지금 보니까. 많이 나아졌어요. 진짜 많이 잘 참고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누르지 않았던 그 위쪽 부분을 누르면 많이 아파하시는데요. 아까 제가 좀 눌렀던 아래쪽 부분, 또 중간 부분이랑 아래쪽 누르면 아래쪽은 다 좋아지셨고요. 중간 부분도 좀 많이 좋아지셨어요. 제가 아까만큼 세게 좀 누르고 있거든요. 왠지 얼굴이 좀 밝아지셨어요. 여기는 마주 좀 할게요. 이제 괜찮으시죠? 웃기도 하시고. 어깨 힘을 빼주셔야 돼요. 어깨 힘 빼시고, 힘 빼시고. 몸에 힘을 빼야 되나요? 소리는 치셔도 되는데 몸에 힘은 주지 마세요. 근데 선생님, 찜질한 다음에 하면 좀 덜 아플까요?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그때 온열 치료 자체가
그러니까 찜질이나 이런 거 하게 되면 통증에 그 느낄 수 있는 그 갖다가 좀 이렇게 그 올려주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덜 아프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거 좋습니다. 지금 날개 축지 부분하고 계속 만지시는데 지금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제가 좀 전혀 안 아프시죠? 지금 어떠세요? 사실 아까 요 어깨 부분에 했을 때 굉장히 열이 많이 나요, 지금. 열이 굉장히 많이 나면서 그냥 뜨거운 찜질 한 것처럼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러죠? 통증이 풀어지면서 아마 환자분들이 느끼는 증상인데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느끼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특별히 워낙 심하셔갔기 때문에 네. 그걸 좀 스스로 많이 느끼시는 것 자, 같아요. 그럼 조금만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럼 하겠습니다. 네. 아유. 네, 해주세요. 네. 정말 잘 참으세요. 네. 받아본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첫째는 아까 사실은 오늘 아침까지 제가 파스를 붙이고 왔거든요. 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오늘 이거 하고 다시 또 더 아프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많이 풀렸고요. 지금 목 뒤쪽에 사실 제가 이렇게 안 돌아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돌아가더라고요. 목 뒤쪽이. 제가 계속 좀 받았으면 좋겠다.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해드릴게요. 그렇게 아파하셨는데도 또 받고 싶다니. 지금 괜찮으세요? 네. 예. 지금 거의 다 풀어지셨어요. 지금 뭐 전혀 아파하지 않으시는데요, 지금 보니까. 지금 시원한데요, 어떤 면에서? 통증이 시작이 됐을 때 해주면 효과가 좀 있고요. 네. 근데 평소에도 해주면 나쁘진 않지만, 근데 아프지 않는데 누르지는 않잖아요. 네. 이제 발을 한번. 다시 한번 올려보세요. 네. 아이 잘했어. 다시 한번 올려보세요. 네. 아이 잘했어 이렇게. 야, 이거 박수.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 이제 아까는 누르고 했을 때 엄청나게 비명을 많이 질러셨는데. 그럼 이 주부는 집에 가서 남편이 좀 선생님처럼 좀 만져줘도 굉장히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급성으로 온 경우는 네. 한두 번만 해줘도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장님처럼 오래되신 분들은 사실은 이제 한두 번 해결되지는 않고요. 한 2주나 3주 정도 이제 꾸준히 눌러주시면 네. 아마 이제 통증이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거고 예. 스트레칭을 평소에 꾸준히 해주시면 아마 좋아질 까 생각이 됩니다. 남편분께 좀 부탁하십시오. 이제 그 부위를 안 하셨잖아요, 그죠? 네. 예,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네. 어쨌든 오늘 제가 구세주로 너무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사실 제가 녹화만 길지 않으면 맛있는 거라도 사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정말 다 나은 것 같아요. 여기 올 적만 해도 집안에 일을 못하니까 눈치만 보고 왔는데 갈 적에는 웃으면서 갈 것 같아요. 어깨 통증 유발점은 목 뒤, 날개 축지, 어깨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 손톱이 반쯤 하얗게 될 정도의 세기로 꾹 눌러주면 된다. 첫 번째, 엄지로 어깨 가운데를 5초간 눌러준다. 두 번째, 엄지로 목 뒤쪽 부분을 5초 동안 눌러준다. 세 번째, 엄지로 날개 축지를 5초간 눌러준다. 마지막으로 어깨 옆쪽을 엄지로 5초 동안 꾹 눌러주면 된다. 우리 엄지 검증단 중에서도 어깨가 아파서 매일매일 끙끙거리는 사람이 한 분 있어요. 이유정 씨, 어깨가 아프다 그랬죠? 나와보시죠. 네. 제가 어깨가 평생 고질병이에요. 어깨뿐이나. 앉을까요? 네, 앉으세요. 저는 오른쪽으로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어깨가 아프니까 이쪽으로 잠을 못 자서 이쪽을 자다 보니까 이쪽이 더 또 망가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선은 저는 만세를 부르고 자야 되거든요. 근데 만세를 못 부리고 항상 한쪽은 만세를 부르고 한쪽은 이렇게 자요. 그러니까 아침에란 너무 저려요. 네. 아이고, 그것도 고통이긴데요. 근데 이혜정 씨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거는 이렇게 잘 때 만세부로 자는 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깨에 좀
무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신경이 눌릴 수가 있어가지고 네. 만세 부르고 자면 안 되고 저는 아이들이 만세 부르면 항상 내려놓는 게 밤에 가서 집에 가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 남편은요 신혼 때요 팔 베개 해달라고 그랬더니 팔 바보 된다고 절대 안 해줬어요. 예, 맞습니다. 아주 예. 그냥 고자질하는 것 같아 그냥. 허니문 한 번도 안 해줬어요 남편이란 사람이. 예, 허니문 증후군이라고 실제로 그렇게 병원에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이 팔에다 베지 말고 어깨에 머리를 올리세요. 그냥 베개 베고 주무세요. 자 그럼 통증 유발점을 네, 찾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어깨 아픈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흔한 부위가 승모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 목부터 어깨까지 중간 부위를 한번 먼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아프세요? 예, 지금 보면 가운데 부분도 아프시고요. 약간 아래쪽 내려보고 여기는 어떠세요? 여기도 아프시고 네. 약간 위쪽을 눌러보겠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나 이게 뭐지? 어머. 손이 그거 무서운 손인가 봐. 평범한 손입니다. 어머나 세상에나 지금 이걸 오른쪽만 예, 오른쪽만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근육이 뭉쳐 있고요. 예. 그다음에 눈은 못 뜨겠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아파가지고. 이쪽은 어떠세요? 이거 조금 여기는 괜찮으시죠? 네. 예, 지금 등 날개 죽지 있는 부분에 있는 근육은 괜찮으세요. 네. 다행이네요. 예. 그리고 여기는 아까 다시 한번 눌러보게요. 여기는 어떠세요? 거기도 좀 괜찮으시죠? 아프긴 네. 해도 여기처럼 찬물만은 아프진 해요. 않으시죠? 네. 그러니까 여기도 유발점이 있긴 하지만 가장 심한 곳은 이제 어깨, 이 승모근에 해당되는 이 부분입니다. 우선 한번 만세해 볼까요? 지금 만세하는 건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그죠? 만세? 여기 팔이 정확하게 잘 안 돼. 좀 잘 안 되시네요. 네, 오른쪽이 좀은 귀에 붙여보세요. 한번. 귀에 붙이는 거. 예. 힘들게 되긴 되네요, 그죠? 이제 다 올려볼게요. 크게 보시면은 그냥 관절 운동은 없으시고 제한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50개는 왜 이렇게 아니세요. 등이 아파요? 50개는 아닌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증 때문에 근력이 좀 약해져가지고 지금 다 못 올리시는 것 같으세요.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숨 쉬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좀 낮으셨어요? 약간? 오, 좀 낮으셨어요? 예? 지금 가운데 부분 조금 낮으신 네.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드네요. 그래요?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 목 주위에 있는 근육이나 어깨 근육이 뭉치게 되면은요. 네. 사실 그 두통도 오게 되고 또 이 눈 주에 통증도 오게 되고 네, 또 맞아요. 때는 미식거림이나 또는 어지럼증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 잘 보여. 교수님은 그 진료하실 때요. 예. 진료실이 좀 시끄럽겠는데요? 분만실인 줄 알 방금 거예요. 전에 네. 혈액순환이 엄청 잘 되는 것 같아요. 저 아까 전부터 계속 그랬죠. 추워가지고 춥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정말 더워요. 아까 좀 사례 한 분도 말씀하셨잖아요. 열이 난다고요? 열이 확 나기 시작한다. 열이 나요. 한번 팔 한번 올려보죠. 한번 올려보세요. 이제. 이쪽이요? 어머나. 이쪽이요? 어머나. 어머 자연스럽게 올라가네. 팔꿈치를 받았어요. 오, 어머. 야 이렇게 되고. 자, 손 한번, 팔 한번, 양쪽 싹 올려보세요. 올려보세요. 야. 아니 아프다는 팔이 더 올라갔어. 자, 지금 소감. 정말 편해요. 이게 머리가 되게 정화된 느낌? 눈도 맑아지고 좀 고통스럽긴 해도 와 진짜 계속 해주셔.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깨 통증을 잡는 가장 기본이자 예방법이 바로 스트레칭인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스트레칭 동작을 잘못하고 계세요. 그래요? 하시더라도 네.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거나 잘못된 방법을 하시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주변에서 보니까 뭐 목 풀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땡기라고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혼자서 어깨 할 때는 주로 이런 동작.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턱을 좀 붙잡고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방법인데요, 아주. 보기에도 저 돌리고 막 그러잖아요. 네. 우두둑 소리가 나는 건
안 좋은 거죠? 안 좋습니다. 이제 자꾸 소리가 나는 거는 이제 그 관절과 관절 사이에 예. 약간의 이제 그 윤활이 조금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러 자꾸 해주다 보면 이제 퇴행성 변화가 좀 빨리 오실 수 있어요. 이제 조금 그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잠깐 앉아 보시겠어요, 우리? 아, 제가요? 네. 한번 평소 하신 방법대로 한번 스트레칭 해보시겠어요? 일단 팔을 펴서 뒤에 대고 스트레칭도 우아하게 해. 좀 시원하시죠? 여기가 쭉 뻗는 것 같은 느낌이 예. 쫙. 이 방법도 네. 틀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네. 보통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조금 더 이 승모근과 그 뒤쪽에 있는 근육들을 스트레칭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어느 쪽이 더 불편하세요? 왼쪽이세요? 오른쪽이세요? 똑같아요. 똑같으세요? 그럼 아까 네. 왼쪽으로 하셨으니까 왼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왼쪽 손을 의자 밑으로 잡아주시겠어요? 잡고 네.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몸은 가만히 있어 고개만 돌려주시겠어요? 그 상태로 그 밑을 그대로 어깨 이쪽 어깨를 봐주세요. 그 상태에서 오른손 주시겠어요? 땡겨지네. 그래서 뒤통수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시야가 있는 쪽으로 당겨주세요. 이렇게. 왼팔로 의자 잡아야지. 오. 이렇게 해서 요것도 한 10초 정도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시면 등 쪽의 승모근과 뒤쪽의 그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많은 근육들을 이걸 잡아주시면 좀 효과적이세요. 좀 그렇죠? 아픈데요? 이게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니까 직접적으로 여기 승모근 정말 여기가 쫙 당겨요. 맞습니다. 한 두세 개의 근육을 동시에 같이 스트레칭 해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의자를 딱 밑에 딱 잡아야 돼요. 왜냐면은 잡지 않으면 네. 허리가 휘어지면 전혀 효과가 없거든요. 이게 시원함의 정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고 아까는 여기만 이렇게 찌릿찌릿했는데 뒤에까지 전부 광범위하게 시원해요. 조양기 씨 한번 해보세요. 네. 잡고 정확히 시선은 어디로? 예, 어깨. 어깨 쪽을 보시고 45도로 이렇게 보시면 그냥 그 상태로 쭉 당겨주시면 너무 시원해요, 진짜. 현지혁 씨 뭐 하세요? 등짝까지 펴지는. 뭐 하세요 지금? 뭐 하세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르지? 뭐가 문제인가요?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보기에 조금 허리를 조금 바로 세우시고 허리를 딱 펴고 등 이렇게 그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시면 안 되고요. 고개를 조금 잠깐만요. 제가 가서 좀 설명해 드릴까요? 제대로 한 것 같은데 저. 예, 허리 딱 펴시고요. 허리 기대지 마시고요. 허리를 좀 앞에 세우시고 밑에를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리시고 그다음에 어깨 옆 밑을 보십시오. 그대로 쭉. 생각보다 많이 좀 뻣뻣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이 손을 잡고 입이 나와요. 잡고요. 이렇게 당겨주세요. 이렇게 어깨 힘 빼시고요. 당기실 때는 숨을 내쉬고 다시 돌아갈 때는 숨을 쉬시고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고 그래서 한 5초, 10초 정도 쭉 당겨주시면 그리고 이제 허리가 휘어지면 안 되고 허리는 피시고 이렇게 주시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시원하네, 개운하네요. 어때요? 너무 시원한 것 같아요. 이게 네. 양쪽으로 당겨지니까 더 시원한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늘려주면서. 누가 잡아당겨주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혼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꼭 의자에 앉아서 해야 돼요? 이게 좀 중력을 이게 받아야 뭐 되지 않을까? 요령이 생기시면 그냥 붙잡지 않고도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잡다 보면 이렇게 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허리 운동하시는 거지 목 스트레칭 해주는 거 아니거든요. 팁을 드리자면은 사실 저도 이렇게 목 어깨 쪽에 통증이 많아서 스트레칭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과하게 많이 이제 신전하고 이완을 하다 보면은 돌아올 때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쭉 하시다가 그런 경우에는 갑자기 탁 돌아오지 마시고 그때 만약에 조금 오래 했다 싶으면은 반대쪽 손으로 머리를 살짝 이렇게 제자리로 돌려주는데 힘을 조금 얹어주면은 다치는 걸 많이 예방할 수가 있어요. 나는 저 부인이 우리 집사람이요. 기계체조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스트레칭은 아주 전문가거든. 근데 이거 보면은 꼭 이렇게 하고 같이 따라가는 거 이거 잘못된 거죠. 예. 이걸 당길 때는 반대 방향을 보고. 그렇죠. 그거 아주 제대로 우리 집사람한테. 아니 뭐 아주 잘못된 건 아닌데요. 조금 효율적인 방법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뒤쪽 날개죽지에 그 아팠던 근육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영 씨도 잠깐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영 씨? 예. 저거는 사실은 뭐 스트레칭도 되긴 되지만은 지금 이제 가슴을 눌러주시잖아요. 선생님 몸이 이상해요. 잠깐 조금 정확한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렇게 오른손을 그 왼편 어깨 쪽 위에 놓고요. 그다음에 이걸 90도로 세워주십시오.
세워주시고 이 올린 손은 힘을 빼주셔야 돼요. 아, 그래요? 그리고 왼손 근데? 주세요. 왼손을 가지고 이 팔꿈치를 오른쪽 팔꿈치를 잡은 상태에서 네. 이걸 그대로 뒤로 이렇게 당겨주세요. 오. 예, 뒤로. 대신에 이제 오른손 힘 빼주시고요. 이렇게 쭉 당겨주시면 어깨가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쫙 당겨져가지고 아마 굉장히 시원해질 겁니다. 이럴 때 주의할 것은 허리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허리는 바로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당겨주시면 한 10초 정도 해주시고 다시 풀어주시고 이렇게 그 당기실 때는 숨을 내쉬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올 때는 숨을 들여 마시고. 근데 이제 숨을 들여 마실 때는 코로 들여 마시고 이제 내릴 때 입으로 천천히 이렇게 해주시면 한 5초 정도 그 상태로 하시면은 이게 조금 효율적으로 스트레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다른 동작이 있습니까? 예, 보통 이제 어깨 아프신 분 보면 이렇게 어깨가 좀 약간 아프고 구부정 하시지 않으세요? 시원해. 네. 구부정하고 네. 지금 자세도 안 되고 보기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이 어깨 운동할 때 정리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네. 그래서 손을 뒤로 꽉 찢겨 주십시오. 손을 뒤로 꽉 찢긴 다음에 네. 뒤로 쭉 당겨주세요. 팔을 올려야 돼요?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올릴 필요는 없고 그냥 쭉 당겨주면 앞에 있는 이 삼각근과 가슴 근육도 스트레칭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운동을 이렇게 3가지 운동 정도를 이렇게 매일매일 3차례 네. 10번씩 이렇게 해주시면 오, 뚝소리 났어. 굉장히 아마 이렇게 어깨 아프신 게 발생하지 않고 예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뒤로 깍지 끼시고요. 깍지 끼시고 네. 그대로 뒷대주서 마찬가지로 쭉 5초 정도 이렇게 5초, 10초 정도 이렇게 유지하셔가지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좋았습니다. 네. 첫 번째 스트레칭. 허리를 펴고 앉아 한 손으로 의자 아래를 잡는다. 의자 잡은 손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린 뒤 시선을 아래로 향한다. 남은 한 손으로 뒤통수를 잡고 지그시 당겨준다. 이 상태로 10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두 번째 스트레칭. 오른손을 왼쪽 어깨에 올리고 팔을 직각으로 세운 후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잡아 몸쪽으로 당겨준다. 호흡과 함께 10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세 번째 스트레칭. 깍지 낀 양손을 허리 뒤로 뻗어 쭉 당겨준다. 이때 손을 위로 올리지 않고 뒤로 당기는 것이 핵심. 이 과정을 하루에 3번, 10회씩 반복하면 어깨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 10년 젊게 살기 프로젝트 제3탄. 지긋지긋한 전국민 고질병 허리 통증을 잡아라. 세계를 놀라게 한 최연소 프로골퍼 신지혜, 아시아인 최초 메이저 챔피언 골퍼 양용은까지 대한민국 프로골퍼들의 튼튼한 허리를 책임지는 주치의 박병모 한의학 박사와 함께 허리 통증에서 벗어나는 비법 지금 공개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이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아이고 허리야라는 소리 안 해보는 사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앉았다 일어서면은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그동안 허리 아파서 박사님을 찾아오는 환자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1988년부터 진료를 시작했는데요. 네. 하루에 50명씩 네. 1년에 예. 한 10,000명씩 지금 28년 동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10,000명이요. 예, 하루에 그렇습니다. 50명씩. 근데 오늘 저희가 제대로 모셨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최연소 세계 랭킹 1위 골프 선수인 신지혜 선수 그리고 지난해 LPGA 투어에서 우승한 최나연 선수의 허리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책임까지는 아니시고 한국에 들어오면은 네. 항상 저를 찾아와가지고 얘네들이. 허리 체크를 하고 그러곤 하죠. 네. 미녀 골퍼 선수들이 허리 아파오면 참 잘해주실 것 같아요. 잘해주고 네. 있습니다. 맨날 집에서 이제 집안일 하는 그 아내가 아우고 허리야 어이구 하려면 듣기 싫어하는 남자들이 많거든요. 선생님은 어떠신지 저는 잘 해주고 잘해주십니까? 있습니다. 정말이시죠? 저한테는 VIP 환자죠.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치료를 하고 환자한테는 돈을 받지만은 네. 그 돈을 가지고 집에다가 갖다 주면서 치료를 하고 제일 VIP로 모시고 있습니다. 아유. 예. 이러니까 더욱더 믿음이 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허리 통증 시원하게 날려주실 것 같은데요. 28년의 그 노하우 다 아낌없이 공개하실 건가요?
제가 28년 동안에 허리 통증 잡는 노하우가 많이 있는데 네. 다 준다고 해서 다 소화를 못 시켜요. 그러면 써먹지 못하면은 안 알려주니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액기수 중에 딱 두 가지만 뽑아왔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해준다고 한다면은 가정이 있습니다. 제대로 해주는 거예요. 네. 내가 다른 건 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의 허리 통증만은 한 10년 정도는 더 젊게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녹화할 때 한 3-4시간 동안 이렇게 서 있으면 허리가 뻐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약간씩 이제 돌려주면서 이렇게 풀어주는데 이 다른 사람들이 통증을 몰라주니까 어떻게 그럴 때는 좀 서글프다 이런 표현까지 할 정도가 있어요. 답답하고. 예? 그러니까요. 예. 퇴행성 질환은 누구도 못 막습니다. 예. 우리가 뒤에서 오는 호랑이는 우리가 피할 수 있어도 앞에서 뻔히 쳐다보고 오는 세월은 피할 수 있을까요? 없죠. 누구나 허리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요, 병 중에서 가장 대접 못 받는 게 허리 통증인 것 같아요. 맞아요. 허리병. 왜냐하면 맞아요. 겉으로 멀쩡하니까 맞습니다. 무슨 너는 꾀병을 부리니 특히 예. 며느리가 누워가지고 허리 아프다 그러면 저 꼴보기 싫어 죽겠네. 저거 일하기 싫어가지고 아니 벌써 며느리 봤어 근데? 아니요, 주변에서 이제. 아 그럼. 그래서 난 며느리 진짜 봤는데 얘가 아이고 허리 아파 이러고 명절 때 되면 그런다니까. 딸 시집 보낼 때 허리만은 튼튼해서 가야지 괜히 가서 아픈 아이 정말 그 대접도 못 받고 구박만 받을 수 있는 게 허리병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말씀 AS도 힘들고 네. 고급병입니다. 입으로 먹을 건 다 먹어요. 우리가 팔을 딱 부러지면은 네. 기부스 오고 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허리는 기부스가 안 돼요. 그리고요 가수는요 맞아요. 노래 부르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노래 부르러 부산까지 4시간 운전하고 가는 거 그게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가고 나면 그냥 허리가 아파 죽겠어요. 예. 남자분들은 허리 아픈 거 말도 하지 마세요. 여자들은 항상 진짜 애 낳으면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애기 안죠. 그리고 제 딸이 지금 한 11kg 되는데 네. 항상 이렇게 안아달라고 그러면 아이고 해서 앉죠. 내려놓고 또 뭐 이유식 준다고 해서 바닥에 앉아가지고 막 아유 이렇게 하고 또 아이고 해서 이렇게 하고 또 애기 목욕물 받는다고 해서 또 아이고 해서 하고. 남자도 허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허리 한 번 다치면 말이 남자지 남자가 아니야. 아유 나 창피하게 지금. 지금 뭐 이야기를 좀 듣고 보니까 허리 아픈 게 그냥 보통 통증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권호중 박사님, 허리 통증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고통을 받고 있는 걸까요? 1971년 캐나다 맥길 대학에서 네. 인간의 통증의 주관적 느낌을 수치화했습니다. 그랬더니 만성요통의 경우는 우리 첫 출산의 여성이 분만 12시간 전에 느끼는 통증보다 점수가 높았답니다. 즉 뭐냐면 허리 요통이 바로 출산의 통증과 비슷하다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허리 요통은 절대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박사님, 이 허리 통증을 뿌리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으니까 네. 저도 단도직입적 대답을 하겠습니다. 네. 허리 통증을 뽑으려면은 돌려 말하지 마시고. 그렇죠. 네. 근육과 인대를 강화시켜라, 잡아줘라. 자, 여러분들 중에서 누구는 디스크 질환을 분명히 앓고 있다고 하는데 허리에 통증을 전혀 못 느끼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나는 MRI당 다 촬영을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나는 허리 때문에 죽겠어.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많죠. 예,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뭐냐? 근육과 인대가 튼튼하냐, 튼튼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에서 근육과 인대 걔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허리를 튼튼하게 묶어주는 고무줄 같은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허리 부분에서의 자생력은 네. 허리를 잡아주고 있는 근육과 인대가 얼마나 튼튼하냐, 튼튼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기 이전에 근육이 뭉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리 통증도 근육이 노화되기 때문인가요, 서정걸 박사님? 네, 근육이라는 게 있고 양쪽에 인대가 있다면 우리는 이제 수축하면서 근육을 쓰는 작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요령 피면서 하는 걸 뭔가를 동작을 할 때는 인대만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인대 부분은 과하게 늘어나면 거기는 염증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염증 이후에는 계속 반복되면 딱딱해지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질긴 인대가 되니까 행동에 이제 부자연스러운 게 오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통한 어떤 그 이동이나 이런 동작들은 근육에 도움이 되지만
노동을 해버리면은 사실 인대를 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제대로 갖고 근육의 수축 이완을 잘 하는 운동을 다시 하셔야 근육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리 통증에서 벗어나려면 근육부터 잡아라. 그러면 우리 엄지검정당 중에 아이 키우느라 허리가 나만하질 않아서 매일매일 아이고 한다는 누굴까? 조향기 씨. 준비됐죠? 네. 얼굴을 이쪽에다 대고 한번 엎드려 보십시오. 이게 뭐예요? 아, 이거 추나 배트라고 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 조양 씨 같은 경우에도요. 벌써 네. 오른발이 좀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엄청 그렇죠? 차이가 나는데. 예. 이 길이가. 예, 그렇습니다. 아, 왼쪽이 보이죠? 훨씬 기네요. 대부분 5mm 정도의 차이 나는 것은 무시해도 되는데 네. 남자들 같은 경우는 1.2cm, 여자들 같은 경우는 1cm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은 네. 그 차이 나는 자체로서도 허리에 통증이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원래 통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골반도 맞춰주고 다리 길이 차이를 해주는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약간 허리가 많이 아플 때는 좀 허리가 좀 삐뚤어져 있나? 이런 당연히 느낌이, 비틀어지죠. 네, 당연히 들 정도로. 비틀어집니다.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여기 이제 골반이지 않습니까? 골반에 다리가 달려 나오는 건데 허리가 본인 생각할 때도 틀어졌다라는 얘기는요. 골반 위치가 틀어졌다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한쪽은 구두굽이 높은 신을 신고 한쪽은 맨발로 다닌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그 골반이라든지 허리가 성할 리는 없죠. 그렇죠. 예, 분명히 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네. 한 가지 더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누른 상태에서 자 오금을 구부리지 말고 그대로 한번 쭉 한 발만, 왼발만 쭉 한번 들어 올려보세요. 쭉 한번 올리는 데까지 들어 올리시고 내리고 반대편. 안 닿아요. 자, 오른발은 왼발에 비해서 올라가는 능력이 떨어지고 본인이 느낄 때에도 이쪽을 들었을 때의 느낌이 더 좋지가 않을 겁니다. 네, 뻣뻣해요. 그렇죠. 약간. 이게 이제 골반이 틀어지면서 오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박사님, 그럼 다리 길이를 혹시 이 자리에서 맞출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30초면은 맞출 수는 있습니다. 30초면 해결됩니까? 그렇죠.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30초면 해결된대. 감사합니다. 조영 씨 아프진 않죠? 네. 시원해요? 좀 시원해요. 예. 자. 어떤데요? 약간 뻐근한데 뭔가 좀 시원한 느낌? 됐습니다. 자, 이게 다 됐습니다. 과연 30초 안에. 아까 분명히 오른쪽 다리가 짧았죠? 네. 갔죠? 딱 맞습니다. 이야, 정확합니다. 깜짝이야. 아까 오른쪽 다리에 비해서 왼쪽 다리가 올라가지 않았는데 네. 다시 왼쪽 다리를 아까처럼 굽히지 말고 쭉 한번 들어 올려보세요. 이만큼 올라왔죠? 아까 오른쪽 다리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한번 올려보십시오. 그대로 갑니다. 한번 올려보십시오. 근데 잘 올라가요. 잘 올라가. 야, 이거 박수 한번 쳐, 이거. 우리가 허리를 인체의 뭐다? 기둥이라고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기둥을 받쳐주고 있는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은 허리도 한쪽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측만증이라든지 허리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바른 자세를 유지를 하면서 다리 길이를 반드시 맞춰주는 것이 허리에 무엇보다도 도움이 됩니다. 네. 조양기 씨 아까 나오실 때랑 이렇게 허리 맞추고 나서 다리 길이도 맞추고 나서 느낌이 좀 다른가요, 확실히? 진짜 정말 한결 가벼워졌어요. 가벼워요? 일단 정말 이 허리가 뭐가 무거웠어요. 이상하게 무거운 느낌이었는데 지금 너무 가볍고 좋아요. 진짜. 아유, 조양기 씨 하는 거 보니까 우리들도 다 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집에서 하시는 분들이 좀 저렇게까지 전문적이지 아니어도
좀 이렇게 삐뚤어지고 이런 것 좀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그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엑기스 중에 엑기스는 아까 2가지 뽑아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걸 이제 지금부터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어요. 허리 통증 잡는 비결 2가지 고심에서 나오신 게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궁금해집니다. 네. 박병무 박사님, 도대체 어디를 누르면 되는 건가요? 2군데를 누르면 되는데요. 네. 마네킹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대부분 우리가 허리에다 손을 올려볼까요 하면은 이쪽 부분에다가 손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엄지손가락, 저쪽에서 엄지손가락이 있겠죠? 네. 이것을 엄지손가락이 서로 닿는다라는 느낌으로 훑어 내려가면은 딱 만져주는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네. 예, 그 부분 느껴지나요? 앉아서도 느낄 수는 있습니다. 느껴져요. 예, 오우. 요쪽 부분하고 요 부분, 이 부분, 그 부분을 잘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몸을 앞뒤로 움직여 보면은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가장 정확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가장 많이 통증을 느끼는 부분이고 우리 조한기 씨도 지금 그 부분이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허리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대부분 다 똑같은 부분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박 원장님, 왜 굳이 딱 그 부분만 가장 많이 아픈 걸까요? 힘을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죠. 빙고. 빙고? 예, 맞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데 허리를 안 쓰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허리를 가장 많이 쓰는데 그 허리 부분 중에서도 이 부분의 근육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육이라는 것은 고무줄과 같은 겁니다. 탄성이 있죠. 고무줄도 우리가 많이 쓰다 보면은 부러지죠? 네. 네, 그래서 탄력성을 상실한단 말이에요. 근육 섬유라고 그래요. 근육 섬유. 예, 그래서 많이 쓰는 부분은 근육이 뭉치고 섬유가 찢어지기 때문에 단단하게 경결이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액순환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리고 염증 물질이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악순환이 되고 통증에 시달리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뭉쳐진 부분을 빨리 풀어주는 것이 허리 통증을 없애주는데 가장 중요한 거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런 부분을 찾아서 지압하는 방법을 서로 알아보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압을 하기 전에 내가 아픈 부위에다가 따뜻한 손을 좀 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손을 비비세요. 열나게 비비셔야 됩니다. 정말 열 나야 됩니다. 열이 나게? 네, 그렇죠. 네, 그 뜨거운 비벼주세요. 상태에다가 내가 아픈 부위에다가 허리를 딱 대주시는 거예요. 내 아픈 허리다가 탁 대는데 이거 무슨 효과가 있느냐? 온찜질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아기가 아플 때에 어디가 아프냐 하고 이렇게 많이 배를 들었어요. 만졌지. 그렇죠. 네. 약손이잖아요. 우리가 아픈 부위다가 살짝 댄다 스킨 터치만 가지고도 통증을 느끼는 그러한 신경이 가라앉습니다. 예, 그래서 통증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터치를 해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툭 붉어진 부분을 내가 엄지손가락으로 잡은 상태에서 눌러주는 건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에 전에 좀 느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약간 움직이면서 그 부위가 약간 쑥 들어오고 움직여지는 걸 느끼면 정확한 부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찾았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지긋하게 눌려주는데 약간 힘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내 몸을 그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힘이 약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주먹을 쥐었을 때에 여기 툭 튀어나오는 두 정권이라고 하는 주먹이 있죠. 그 부분을 대신 이렇게 눌러가지고 한 손으로 받쳐주어서 누르게 되면은 확실하게 더 풀어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게 더 효과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힘이 더 세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근데 아프다고 해가지고 여기만 누를 것이 아니라 그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신수혈이라는 혈이 있어요. 약 5cm 정도 올라가면 되는데 그 부분까지 같이 눌러주는 것이 더 효과가 좋습니다. 박사님께서 얘기한 두 자리를 얘기를 해줬잖아요. 쉽게 구분을 하자면은 허리띠 위쪽으로는 신수혈이라고 얘기하고요. 허리띠 밑에 쪽은 이제 대장수 가까운 자리예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오래 앉아 있거나 허리를 많이 쓴 경우에 허리가 많이 뻐근할 때는 이 허리띠 밑에 쪽에 많이 통증이 오고요. 이 위쪽이 얘기하는 신수혈 자리가 아플 때는 우리가 흔히들 피곤하다,
아니면은 정력이 떨어졌다 했을 때 이 우회가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혈자리를 잘 다스리게 되면은 생식기, 비뇨기, 순환기, 특히 여성 중에 부인과 질환을 굉장히 유용하고요. 특히 이 자리는 틈, 침, 지압, 마사지가 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저 시청자분도 같이 한번 해보시죠. 네. 네. 이게 통증이 있는 분들도 그 부위를 눌러주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어느 정도나 눌러줍니까? 3분 정도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면 됩니다. 예, 한 군데만 계속 누를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아프다고 하는 부위 5cm 위에 있는 신수혈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같이 눌러주게 되면은 허리의 근육이 풀어지면서 시원한 감을 느낄 수가 있죠. 확실히 엄지손가락보다 주먹을 쥐고 눌러주면 더 시원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허리 돌리는 게 좋나요? 이렇게? 정말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르는 것 자체도 효과가 있지만은 허리를 돌려주는 자체는 물론 똑같은 힘을 줬을 때 근육이 잘 풀어지겠죠. 근데 또 하나의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 뭐냐면요. 디스크라는 조직은 무혈관 조직입니다. 따라서 영양분 공급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이 영양분을 어떻게 공급을 시키느냐? 종판이라는 데서 원조를 받게 되는데 은은하게 젖 안 주죠? 자꾸 움직여줘야만이 종판에서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움직여주는 거, 종판을 자극시키는 행동이 바로 이게 허리 돌려주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누르면서 허리를 돌려준다,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3분짜리의 이런 지압이라든지 스트레칭을 1시간에 한 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해라.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데요. 허리가 좋아지면 또 안 해요. 그러면 옛날 습관으로 또 돌아가면은 또 병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스트레칭 지압법을 해주는 것이 허리에 도움이 됩니다. 이 가장 많이 움직여서 아픈 부위 지압하는 법 배워봤는데요. 두 군데를 누르라고 하셨잖아요. 다른 데는 또 어디입니까? 바로 허리 통증을 잡기 위한 두 번째 눌러둘 곳,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요? 엉덩이입니다. 엉덩이. 여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엉덩이입니다. 아니, 허리 통증 잡는데 왜 엉덩이를 엉덩이를 왜 눌러야 눌러요? 되죠? 관계가 있나요? 관계가 있죠. 우리 잘 보십시오. 허리를 받쳐주고 있는 것이 어디예요? 바로 아래. 그렇죠. 바로 아래에 있는 엉덩이입니다. 그러니까 엉덩이 근육이 시원치 않고 뭉쳐 있어가지고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면은 우리 인체의 기둥이라고는 허리가 한쪽으로 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허리가 한쪽으로 틀어지고 조금씩 비틀어지게 되면은 허리의 근육이 뭉치기 때문에 통증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의 통증을 잡기 위해서는 뭉친 엉덩이 근육부터 풀어주는 것이 원칙인데요. 참 아이러니컬한 게 우리 허리의 근육들은요 많이 써가지고 생기는 통증인데 이 엉덩이 근육은 오히려 안 써가지고 생기는 통증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앉아서 생활하고 앉아서 밥 먹고 뭐 운전도 앉아서 해야 되고요. 또 컴퓨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엉덩이 근육이 쉽게 노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뭉친다는 얘기예요. 야,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마침 또 우리 방청객들 중에서 허리가 아픈 분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모셔서 치료도 해보고 같이 배워볼까요? 나오시죠. 네, 나와주시죠. 네, 이쪽으로 오십시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58세 주부 김정중입니다. 네.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한 10여 년 됐어요. 아프기 시작한 거는. 그리고 수술을 허리 디스크 수술을 4년 전에 받았고요. 2년을 지나니까 그때부터 허리가 또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허리만 아팠어요? 허리하고 이 왼쪽 엉덩이요. 엉덩이. 엉덩이까지도 연결이 된다더니 많네요. 왼쪽 엉덩이가 많이 아파가지고. 예를 들면 어느 정도나? 하루는 바로 바닥에 앉아서 마늘을 깠는데 그날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며칠씩 고생하고. 아니 수술을 하셨다는데 수술을 하시고도 그렇게 통증이 계속되셨어요?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수술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수술을 하고도 다시 아팠다는 게 생활 습관이 역시 나빠서 안 바뀌어서 그렇다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수술하는 과정에서는 네. 어쩔 수 없이 근육과 인대, 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근육과 인대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육과 인대를 손상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수술 후에 내가 일상생활에서 약해진 허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노력이 따라가야 되는데 네. 가정주부가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일을 해야 되죠. 또 여러 가지 집안의 대소사 챙기다 보죠. 운동은 못하죠. 그러다 보면은 또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하다 보니까 통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허리 디스크라는 질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허리 디스크에서 디스크가 밀려 나오게 되면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엉덩이 쪽으로 다리 쪽으로 통증이라든지 저림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런 기질적인 증상 때문에 엉덩이 통증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아프신 분들이랑 그런 허리 질환이 없는데도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부터 알려주실 허리 통증 잡는 방법은 예.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나요? 그렇습니다. 엉덩이 근육을 풀어주게 되면은 허리에 통증이 없는 사람도 예방이 될 수가 있고 통증이 현재 있는 사람도 통증이 가벼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허리 밑에 있는 엉덩이의 통증, 뭉침 현상은 풀어주고 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 텔레비전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꼭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려주시죠, 박사님. 제가 어느 부분을 눌려줘야 되는 것을 지금부터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엉덩이를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뒷 포켓에다가 손을 이렇게 댔을 때에 약간 움푹 들어간다라는 느낌이 있는 곳이 있죠? 예. 찾아지시나요? 예, 그런 약간 움푹 들어가는 느낌. 네. 아래쪽에? 손끝에, 네. 손끝에 약간 움푹 들어가는 느낌. 이걸 못 느낀다라고 싶으면은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굽히고 그대로 한번 앉아보세요. 일어서세요. 그러면은 뭐가 이렇게 툭 튀어 올라오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네, 있습니다. 일으키면 쏙 들어가고. 네. 거기구나. 그렇죠. 앉으면 나오고. 네. 일어나면 들어가고. 예. 그런 느낌이 이미 드는 곳이 바로 근육이 많이 뭉칠 수 있는 엉덩이 근육이에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그거 한번 풀어드려 해볼까요? 네. 자, 우리 사례 나오셨으니까 한번 누워보시죠. 대부분 허리 근육을 풀 때는 우리가 허리에 손을 올려놓고 풀을 수가 있는데요. 엉덩이 근육은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저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속근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손가락으로 해서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할 때는 저희들이 팔꿈치를 이용해가지고 힘을 줄 정도로 엉덩이 근육을 풀어주는 건데 혼자 할 때는 그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도구를 활용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도구를 엉덩이 근육 풀려고 도구를 새로 살 필요는 없고 네. 집안에 있는 사소한 병들을 이용해서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병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찌 보면은 이 병 가지고 내 허리병을 고치는 거예요. 병 가지고 병을 고친다. 병이 병을 고치네. 그렇죠. 이 병 가지고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그런 시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박 원장님, 거기 안에 빈 병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 안에 뭔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예, 물 들어 있습니다. 물이? 예. 이거 뜨거운 물이에요. 찬물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허리를 따뜻하게 마사지 할 때, 하면서 그렇죠. 손 완화시켜주려면 비비듯이 따뜻한 물을 넣어야 맞습니다. 이 온찜질 효과를 얻는 거예요. 네. 항상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 치료가 좋은 치료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아픈 부위에다가 댄 상태에서요. 다리는 뻗고 압박을 좀 준 상태에서 이 다리는 세운 상태에서요. 좌우로 왔다 갔다 한번 돌려보세요. 그렇죠? 좀 아프죠? 너무나 많이 아팠을 때는 지금 신음소리 내고 계세요. 위치를 좀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조금씩 정지하고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가 내쉬었다 하는 호흡도 같이 해주면 좋습니다. 예, 이렇게 해야 다리를 묶어줄 수 있는 근육들이 튼튼해지고 골반을 받쳐줄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허리가 골반 때문에 아프는 그런 것은 예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병을 넣는 게 어떻게 넣는다고요? 다리 쪽으로 놓으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역방으로 놓으면은 이게 움직이기가 좀 힘듭니다. 예, 그래서 잘 둥그러가는 쪽으로 놓고
살살 비벼주는 그래야 근육이 풀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 아프세요? 어떠세요? 예,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프다는 것은 많이 굳어 있다는 이야기인 거고 지금 수술한 후에 엉덩이 근육을 특별히 훈련시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많이 굳어 있을 겁니다. 예. 어떻습니까 지금? 아, 통증이 옵니까? 예, 오면서도 좀 시원한 거. 시원해요. 지금 어디 잘못된 데는 없습니까? 예, 괜찮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앉아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충분히 할수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방향으로 다리 방향으로 깔고 앉는 거예요? 아니죠. 그것은 뭐 반대로 하는 거. 엉치 많이 움직일 일이 없으니까요. 뭉친 근육에 압박만 주면 됩니다. 이거는 옆으로 넣어도 되겠네요. 똑바로 넣는 괜찮습니다. 아니 것보다. 현지엽 씨는 병 안 깨질까요? 아니 저는 그게 제일 불안해요. 지금 병이 깨질 것 같아가지고. 아니, 우리 다른 병을 그렇죠. 줬어요, 예, 텀블러 같은 것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현주 씨와 같이 등치가 있는 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죠. 네. 맥주병이라든지 좀 얇은 병 같은 경우에는 부상에 대한 염려가 있으니까 네. 그런 걸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좋은 수가 있다. 뭐요? 볼링 핀 있죠? 네. 그걸로 한번 해. 볼링 핀. 그건 구하기가 힘들어서요. 둥글둥글할 것 같아요. 여기를 지금 눌러주는 특별한 근육의 이름이 있나요? 이상근이라는 근육인 거고요. 예, 한방에서는 그 그 자골신경통이 지나가는 통로라고 보시면 돼요. 서재걸 박사님,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척추, 파란 게 척추고 하얀 게 디스크라고 한다면, 예, 제가 이제 이걸 오래 들고 있으면 이 파란 통이 아플까요? 제 팔이 아플까요? 팔이 아프겠죠. 그러니까 제 팔이 바로 엉덩이 근육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은 얘를 받치기 위해서 계속 조금씩 움직이면서 이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그 근육이 계속 긴장이 된다면 결국은 허리가 아픈 게 사실은 엉덩이 근육에 문제가 있을 때 아플 수가 있는 거겠죠. 네. 허리 자체가 아프다기보다는 이 받쳐주는 근육이니까 그 근육이 바로 중둔근이고 또 이상근이라고 하는 아까 좌골신경 지나가는 거기. 예, 그래서 그쪽을 누르는 거는 또 너무 이제 바깥쪽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깊은 압박을 가해야지만 이 근육이 좀 풀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말씀하시는 가운데 계속해서 그냥 시원한 표정이에요 이제는. 이제 아프지도 않으신가 예? 봐요. 이제 일어나셔도 됩니다. 일어날 때도 괜찮으세요? 너무 시원해요. 아, 예. 어쨌든 지금은 뭐 웃으신 표정이고 밝은 표정인데, 예. 느낌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너무 좋은 걸 배웠어요. 아이고, 그러세요? 너무 잘하시네요. 아이고, 다 가져가세요.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합격하셨어요. 예, 예. 아유, 박사님, 오래 걷거나 외출해서 허리가 갑자기 아프다. 네? 이럴 때 통증을 좀 잡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있어요? 네. 집에서 아프면 누워 있으면 되는 건데 예. 바깥에서 응급 상황도 조치도 안 되는 상황에서 아픈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네. 그때는요 응급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쥐도 새도 다르게. 자, 우리가 전철을 탔다, 네. 버스를 탔다, 허리는 아파온다 할 때에 네. 자, 우리가 버스를 탔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잡고 있겠죠. 네. 예, 손잡이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손금을 보면은 이 흉문이 끝나는 지점이 있어요. 이 부분이거든요. 볼록 튀어나와 있죠? 네. 네. 이 부분을 사정없이 한 5초 동안 누르는 거예요. 튀어나온 부분?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을 세게 좀 눌러주세요. 네. 허리 아팠을 때. 예. 아프세요? 너무 아픈 건데 그러면 아픈 사람은 허리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허리가 시원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요.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치료 혈이거든요. 여기가 누르면 아프다 그러면 허리에 이상이 있다.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안 아플 거예요. 그와 함께 허리의 통증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손가락으로 눌러주면 되나요? 엄지손가락으로 한 5초 동안 세게 눌러주세요. 약간 내 손톱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좀 세게 눌러주셔야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자, 이 눈금이 끝나는 지점인데 새끼손가락 내려오는 지점하고 교차점. 네. 요 부분이
5초 동안 세게 지압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의원에서 이 혈자리를 굉장히 많이 후계 혈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이 후계 혈자리는 사실 이 경락이 위로 따라 목 쪽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목이 굉장히 갑자기 목이 안 돌아갔을 때 여기를 치료를 해요. 그러면서 운동을 하는데 사실 아까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목하고 허리가 연결돼 있잖아요. 1차적으로 목으로 갔다가 그 위에서부터 다시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자리를 치료하면서 급성 요통도 같이 치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지엽 씨는 진짜 허리가 좋은가 봐요. 저희 조양기 씨랑 저랑 진짜 막 세게 눌렀는데 안 아프다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 아프다면서 난 남자니까 이러면서 난 남자인데 엉덩이가 튼튼해. 저는 평소 때 여길 자주 눌러주면 허리도 같이 건강해지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오, 그게 이거야 좋네요. 뭐 수시로. 그러나 단 하나 늘 강조하시지만은 올바른 생활 습관. 그렇죠. 그러면 여기 그냥 손만 눌러주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른 데를 같이 눌러주면 더 효과가 좋을 수도 있잖아요. 손에 이런 응급 치료 지압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발에도 있겠죠? 그렇죠. 손, 발. 예, 발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발 모형이 있으니까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복숭아뼈 바깥쪽입니다. 안쪽 복숭아뼈가 아니고 바깥쪽 복숭아뼈에서 발 뒤꿈치 아킬레스건 사이로 쭉 내려갔을 때 쏙 들어가는 부분. 중간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복숭아뼈하고 아킬레스건하고 가운데 지점. 이 부분 제가 빨간 스티커로 한번 표시를 해볼 테니까요. 복숭아뼈에서 아킬레스건 사이에 중간 지점. 아마 움푹 들어간 부분. 손으로 훑어 내려가면 움푹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아까 여기 눌러주듯이 눌러주면은 똑같은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현지엽 씨 발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거기 혈자리를 못 찾겠다고. 못 찾겠어요? 네. 일로 오세요. 현지엽 씨 나와주세요. 봐봐요, 한번. 아니, 금방 찾았는데 제가. 봐봐요. 딱 중간에. 못 찾았을 것 같아. 보시죠? 자, 간단합니다. 이 복숭아뼈죠? 아킬레스건이죠? 그 중간에 쏙 들어갑니다. 누구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손으로 훑어 내려가면은 움푹 들어가는 지점. 이 지점을 강하게 압박을 해주는 거예요. 아파요? 이게 아프면 허리가 안 좋은 거죠? 그렇게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을 지압을 해준다는 것은 아픈 허리를 치료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허리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지금 허리 튼튼하다 잘하는 거예요. 허리 건강이 아주 좋으시네요. 저 우리 괜찮은 것 같아요. 허점 선생님, 예, 정확히 찍었습니다. 아주 잘 찍었어요. 정확합니다. 뭐 그걸 누르면 아파야 되는 거예요? 아파서는 안 돼야 되겠죠. 아파서는 안 되죠. 예, 만약에 아프다 싶으면 내가 지금 허리에 무슨 질환이 있는가라는 것을 진단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를 누른다고 해서 아픈 것이 좋은 것은 아니죠. 아프지는 않습니다, 저는. 한번 눌러볼까요? 약간 아프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선생님. 괜찮아요? 시원한데요? 시원해요? 건강한 겁니다. 우리가 한의원에 갔을 때 보통 허리가 아프대서 허리에 침 맞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발에다 이렇게 침 놓으면은 환자분이 저는 허리가 아픈데 왜 발에 놓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한의원에 갔을 때 보통 허리가 아프대서 허리에 침 맞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발에다 이렇게 침 놓으면은 환자분이 저는 허리가 아픈데 왜 발에 놓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그 혈자리가 골류 혈자리인데 허리하고 아주 배합을 잘하게 되면은 허리 치료하는데 그 치료 효과가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이 발 쪽에 치료를 하시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통증은 삶의 질까지 뚝 떨어뜨린다고 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오늘 알려드릴 방법 꼭 실천하셔서 통증 없이 꼭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실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안에 따르면 척추관 협착증, 흔히 디스크라 불리는 추간판 탈출증 등 척추질환 발생 건수는 60대부터 급증하는데 그중 7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는 요추골절은 30대에 21배나 많은 수준이었다. 일단 나이가 들면 뼈 자체가 약해지죠. 게다가 흔히 디스크라 불리는 추간판 역시 노화가 진행되고 수액이 70%로 줄어들어 탄력을 잃게 되면
충격 흡수 능력이 떨어져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60세를 기점으로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봤을 때 척추의 수명을 짧으면 60세, 평균 70세 정도로 보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약 83세. 심지어 세계보건기구는 2030년 한국 여성의 평균 수명을 90세로 추정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라면 20년은 척추가 망가진 채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 척추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그 쓰임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척추가 끊임없이 압력을 받고 있고 그로 인해 척추의 수명이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평범한 우리의 일상생활이 척추의 수명을 갉아먹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척추는 평상시 얼마나 많은 압력을 받고 있을까? 평소 척추 건강에 이상이 없는 50대 이미숙 씨와 실험을 진행해보기로 했다.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을 실험해줄 노동환경 건강연구소. 척추 부위의 압력은 3DSSPP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측정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시연자의 몸무게와 신장, 그리고 이제 물건을 드는 이제 높이와 각도,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척추가 받는 압력을 예측해 주는데요. 척추 중에서도 특히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을 측정해 본다는데 허리를 굽히는 동작을 취하게 되면 경추, 흉추, 요추 등은 관절이 꺾이면서 움직이지만 천추와 미추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 움직임이 시작되는 곳이 요추이면서 골격의 구조상 가장 많은 압력을 받는 것이 요추입니다. 그래서 척추가 받는 압력을 평가하는 실험을 할 때는 요추 부위를 측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서 있는 자세는 물론이고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집안일을 하는 등 평범한 일상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한 뒤 3D 분석을 진행해봤다. 과연 척추는 얼마나 많은 압력을 받고 있을까? 가로선 자세에서 허리 부위 압축력을 측정한 결과 약 한 188N 정도의 힘이 나왔는데 이걸 킬로그램 단위로 환산을 하면 약 한 19kg 정도가 됩니다. 즉 가만히 서 있을 때, 즉 아무 부하도 없이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도 요추 부위에는 약 한 19kg 정도가 누르는 힘을 항시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약 19kg의 압력을 받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 심지어는 우리가 편안하게 쉬고 있다고 생각하는 소파에 앉아 있을 때도 약 40kg의 압력을 받고 있고 허리를 굽히게 되면 약 87kg, 걸레질을 하는 자세는 무려 174kg의 압력을 우리의 척추가 받고 있었다. 설거지를 할 때 허리를 약 한 20도 내외로 굽히는 자세가 나타나는데 이럴 때는 약 한 4배 정도 내외에, 이외에 가장 높게 나타난 허리 부위의 압축력은 허리를 90도를 굽힌다던가 쪼그려 앉아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약 45도 이상 굽힐 때 서 있는 상태에 비해서 약 8배 정도의 압축력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단순히 오래 앉아있기만 해도 디스크의 압력이 높아져 디스크의 마모, 즉 척추 노화가 일어난다고 한다. 하루 종일 엄청난 압력을 견디며 그 수명을 다해가는 척추. 그렇다면 우리 척추가 노화됐음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뒷모습을 보면 척추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뒷모습을 보고 척추의 나이를 알 수 있다? 뒷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것이 어깨 부분이 앞쪽으로 동그랗게 말려 있으신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라운드 숄더라고 하는 것들인데, 척추 나이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지표, 어깨. 보통 컴퓨터나 휴대폰을 할 때 고개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는 라운드 숄더를 불러오는데 차렷 자세로 섰을 때 손등이 앞쪽으로 향해 있다면 라운드 숄더를 의심할 수 있다. 이렇게 어깨가 앞으로 말려 있다면 척추 균형이 틀어지고 있다는 징후이며, 특히 목에 무리를 줘 거북목 증후군이나 목 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
뒷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제 두 번째 부분이 등 부분입니다. 등 부분을 보면은 앞쪽으로 이렇게 숙여져 있는 소위 말하는 새우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연세가 드시면서 등 근육이 많이 약화되면서 허리뿐만 아니고 우회 등까지 굽어지면서 불편한 자세가 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척추 나이를 알 수 있는 두 번째 지표, 등. 평소 자세가 불균형하거나 굽은 등은 나이가 들며 등 근육이 약해져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벽에 몸을 붙이고 선 다음 양팔을 어깨 높이만큼 올려 벽에 팔꿈치와 손등을 붙인다. 이때 벽에 손등과 팔꿈치가 닿지 않고 틈이 생긴다면 굽은 등을 의심할 수 있다. 굽은 등은 S자로 유지돼야 하는 척추균형을 무너뜨려 척추관 협착증이나 척추 압박골절을 유발하게 된다. 우리가 환자의 뒷모습에서 척추의 수명이 진행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세 번째 단서는 엉덩이입니다. 이 엉덩이 근육은 척추 근육에 많이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런 근육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유전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서양인보다 만곡도가 적기 때문에 발달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척추 나이를 알 수 있는 세 번째 지표, 엉덩이. 똑바로 선 다음 양쪽 엉덩이 근육에 각각 힘을 줘 엉덩이 근육이 따로 움직이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만약 엉덩이 근육이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근육량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척추 균형이 틀어져 척추 후만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뒷모습만으로도 그 나이를 알 수 있다는 척추. 그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실제 심각한 척추 통증을 겪고 있다는 사람을 만나보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여기 청기누설에서 나왔습니다. 네. 노경희님 맞으세요? 네. 6년째 척추 통증을 겪고 있는 51세 노경희 씨. 잠깐의 시간 동안에도 통증을 느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실제 등도 살짝 굽어 있고 엉덩이 근육이 빈약한 것은 물론 어깨 역시 앞으로 말려 있었다. 뒷모습만 봐도 척추의 노화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노경희 씨. 6년 정도 전부터 조금씩 허리가 조금 아프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 어느 날 아침에 탁 일어나려고 했는데 이렇게 움직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왜 상처난 부위에 파스를 쫙 이렇게 뿌리는 느낌이라고 할까? 특별히 뭐 어디 삐끗했다거나 뭐 이벤트가 있었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최근 갑자기 심해진 통증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보조제를 사용해보지만 그때뿐이라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척추의 노화가 심각하게 진행돼 팔 길이도 달라지고 어깨 높이까지 달라졌다고 한다. 척추의 균형이 무너져 심각한 통증을 호소하는 노경희 씨.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양치나 세수하기도 힘들고 바지 입을 때는 서서 이렇게 입는 거는 못하고요. 앉아서 이렇게 한 발씩. 특히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이 되면 통증이 더 심해져 핫팩과 진통제를 달고 산다는데 실제 날씨가 추워지면 근육과 혈관이 수축되면서 근육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저하되면서 통증이 더 심해지고 추위에 몸을 움츠리는 자세가 척추 통증을 더 유발하게 된다고 한다. 이게 점점 이렇게 해가 갈수록 심해진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나중에 더 나이 들어서 많이 아프면은 그게 걱정이긴 하죠. 못 움직일까 봐. 일상생활에 힘들지 않을 정도, 걷고 앉고 서고 이런 게 힘들지 않을 정도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노경희 씨의 척추 건강이 이토록 망가진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에게 노경희 씨의 일상 모습을 전달, 그 이유를 알아보기로 했다.
노경희 씨의 모습을 면밀히 지켜보는 전문가. 그런데 노경희 씨의 실제 나이가 51세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몸의 균형 상태를 보게 되면 그거보다는 훨씬 더 든 것처럼 보입니다. 50대임에도 불구하고 60대, 심하게는 70대에서 나타나는 증상을 호소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재반 증상 등을 살펴봤을 때 척추관 협착증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영상만 보시고도 척추관 협착증인 걸 알 수 있나요? 네, 척추 질환의 증상들이 모두 비슷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또 허리가 아프면 다 디스크가 아닌가라고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시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치료 시기를 놓쳐서 오히려 척추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어떻게 아픈지를 판단하고 정확한 정밀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비슷비슷한 척추 질환을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래서 준비했다. 간단한 방법으로 진단하는 3대 척추 질환 구분법 대공개. 먼저 노경희 씨처럼 주 증상이 허리를 앞으로 숙였다가 다시 펴는 동작에서 아프시다거나 또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다면 척추관 협착이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또한 허리를 굽히면 그 통증이 줄어들게 돼서 항상 구부정한 그런 자세의 편안함을 느끼시게 됩니다. 실제 영상 속에서도 허리를 펼 때 통증을 호소하고 통증을 줄이기 위해 구부정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많이 발생하는 척추관 협착증은 몇 년에 걸쳐 서서히 증상이 심해지는데 이럴 때는 옆으로 누워 다리 사이에 베개나 쿠션을 끼워주면 통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다음은 반대로 허리를 숙일 때 통증을 호소한다든가 또는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을 호소한다면 우리가 보통 디스크라고 하는 추간판 탈출증을 의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척추뼈와 뼈 사이에 있는 이 디스크라는 조직이 뒤쪽 또는 옆쪽으로 빠져나가면서 그 척추신경이나 주변신경을 건드리거나 압박을 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척추뼈 사이에 추간판이라 불리는 디스크에 문제가 생겨 허리를 앞으로 숙일 때 통증이 찾아온다면 3일 정도 냉찜질을 해 디스크의 염증을 완화시키고 통증을 줄여주는 것이 좋은데 그래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온찜질을 해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증진시켜주는 것이 좋다. 또 제3의 흔한 병으로서 척추의 전방전이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병은 척추의 일부분이 지나치게 많은 부하가 걸리거나 또는 노화 등으로 인해서 윗척추뼈가 밑에 뼈보다 앞으로 더 밀려나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로 진단할 수 있는 것으로서는 뒤로 손을 대고 제쳤을 때 통증이 심해지거나 또는 엎드린 자세에서 통증이 심하다면 한 번쯤 척추 전방전이증을 의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허리를 뒤로 젖힐 때 통증이 나타난다면 척추뼈가 밀려있는 척추 전방 전이증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노경희 씨의 경우에는 척추 노화가 상당히 진행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못된 습관들로 인해서 그 노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노경희 씨의 잘못된 습관이 그녀의 척추 수명을 갉아먹고 있다? 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저러다 큰일 나시겠는데요? 선생님 어떤 점 때문에 그러신가요? 이거 많이들 모르시는 부분이긴 한데 저렇게 재채기를 하면 큰일이 납니다. 저렇게 하니까 척추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거죠. 재채기가 척추의 노화를 재촉한다? 겨울이 되면 공기가 건조해져 비염 때문에 재채기를 달고 산다는 노경희 씨. 재채기와 척추 노화, 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재채기를 많이 하게 되면 배가 당기고 아팠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실제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복압, 우리 복부 압력이 상승하면서 온몸이 진동하게 되고 복부를 받치는 척추에도 무리가 가게 됩니다. 그 때문에 척추의 수명이 점점 단축하게 되는 건데요. 실제로 몇몇 연예인들이나 저희 주변 지인들도 재채기를 하다가 허리 디스크가 파열돼서 치료를 받았다라고 한 적이 꽤 많습니다. 실제 재채기를 하다 디스크가 파열됐다는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
우리가 재채기를 할 때 140km 이상의 속도로 이물질을 배출해 척추에 높은 압력을 가하게 된다는 것. 하지만 기침과 재채기를 참을 수는 없는 노릇.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기 위해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주변 사물에 기대 압력을 분산시켜주는 것이 좋다. 다시 노경일 씨의 일상을 꼼꼼히 살펴보는 전문의. 피디님한테 촬영하기 전에 살해자분 집에 가면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잊지 않으셨네요. 전문의가 제작진에게 요청한 사항은 다름 아닌 화장실의 물건들을 전부 보여달라는 것이었는데 도대체 전문의는 무엇을 확인하려는 것이었을까? 허리에 통증이 생긴 지 6년 정도 됐다고 해서 혹시 있을까 기대했는데 없네요. 제가 보기엔 다 있어 보이는데 어떤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 받침대요. 발 받침대가 없어요. 화장실 변기 밑에 발 받침대가 있어야 한다? 발 받침대 없이 그냥 변기에 앉아서 힘을 주면 척추는 우리 체중의 약 3배 정도 이상 되는 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때문에 평소에 허리 통증을 있으신 분들은 발 받침대를 두고 생활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변기 밑에 발 받침대를 두고 앉으면 척추로 가는 압력을 발바닥으로 분산시켜 척추 노화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또 하나, 화장실에 척추의 노화를 앞당기는 것이 숨어 있다는데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우리가 머리를 감을 때 보통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감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그 자세는 척추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급성 척추 통증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허리와 목을 앞으로 숙이고 머리를 감게 되면 척추에 엄청난 압력을 주게 되는데 때문에 머리를 감을 땐 목을 뒤로 젖히고 감는 것이 척추의 노화를 막는 방법이라고 한다. 계속해서 척추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노경일 씨의 습관을 찾는 전문가들. 코로나 시국에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병원에 찾아주시는데 역시나 노경희 씨도 하고 계시네요. 실제 많은 기사에서도 위험성을 경고한 이것의 정체는? 바로 홈트레이닝입니다. 근육을 키워 척추 노화를 막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홈트레이닝. 그런데 이 홈트레이닝이 척추 노화를 가속화시킨다는 것. 홈트레이닝 자체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홈트레이닝이 척추의 노화의 속도를 당기기도 합니다. 정확한 자세를 숙지하고 계신 분들이야 집에서 운동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숙련되지 않은 일반인들이 무조건 따라하면 척추 수명이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일반인들의 경우 정확한 자세를 구사하기 힘들어 척추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는 것. 그렇다면 척추를 바로 세워 척추 나이를 지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해답을 알려줄 권준범 재활의학과 전문의. 돈을 들이지 않고도 척추 나이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집에나 있는 이 수건 하나면 척추 나이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수건으로 척추 나이를 되돌릴 수 있다? 척추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서 이 수건을 이용해서 인위적으로라도 바른 자세를 유지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건 한 장으로 척추를 세우는 비법 대공개. 먼저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척추를 세우는 방법인데요. 이 수건, 아까 준비했던 수건을 이렇게 돌돌 말아서 어느 정도 높이가 되게끔 돌돌 말아서 의자 위에 놓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단 중요한 것은 이 수건을 어디에 놓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게 되겠죠. 의자를 보시면 의자의 정가운데 정도에 놓으시고요. 엉덩이 뒤쪽에 수건이 오게끔 살짝 걸터 앉는다는 느낌으로 앉아주시면 됩니다. 수건을 도톰하게 말아
의자에 걸쳐놓고 앉기만 하면 되는데 이때 엉덩이와 허리가 뒤로 넘어가지 않게 살짝 걸터앉는 것이 중요하다. 수건을 깔고 앉게 되면 몸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허리를 세우게 되면 발바닥에 힘이 들어가게 되죠. 기존에 허리와 엉덩이에 있었던 몸의 무게중심이 다리 쪽으로 분산이 되면서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척추의 수명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수건이 없을 때는 의자의 앞쪽 끝에 살짝 걸터앉는 것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한다. 우리가 잘 때도 생각보다 척추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잘 때 바로 누워서 자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옆으로 누워서 자거나 잘 때 틀어져서 자게 되면 척추에 무리를 주게 되죠. 그럴 때 이 수건을 받치고 자면 척추 굴곡을 받쳐줘서 척추 나이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수건으로 척추 노화를 막는 방법. 잘 때도 수건을 이용하라. 수건 3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먼저 수건 1장을 머리와 목 사이에 받치게 됩니다. 만약에 베개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최대한 낮은 베개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경추가 C자 커브를 유지하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건 2장은요, 허리 쪽에다가 받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허리 쪽에 받치게 되면 허리가 S자 굴곡을 유지하게 되어서 척추 통증을 줄여주고 척추 나이를 되살릴 수 있게 해줍니다. 굴곡을 유지해야 하는 몸의 빈 부분에 수건만 놓아줘도 척추 나이를 되돌릴 수 있다고 한다. 이번엔 척추 수명을 연장시키는 데 있어서 벽을 이용해서 바르게 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척추 노화를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바른 자세. 벽만 있다면 어디에서든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데. 턱은 당기시고 시선은 정면을 봅니다. 그리고 머리 붙여주시고요. 어깨, 등, 엉덩이, 종아리, 발목 전체를 벽과 최대한 밀착시켜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허리와 벽 사이에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간격을 유지해주는 것. 사실 이게 보기는 쉬워도 직접 해보시면 정말 어려운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자세가 워낙에 불편하다 보니까 1분도 채 못 버티는 경우가 많은데요. 벽에 기대는 시간을 5분, 10분씩 서서히 늘려나가게 되면 결국은 벽 없이도 바른 자세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면 척추 나이를 되돌려 우리 건강 기둥을 세울 수 있다고 한다. 이젠 너를 더 이상 우리 집의 며느리로 인정할 수가 없어. 어머니, 그럼 그동안 들인 돈 용돈 다 내놓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연기자 전성애고요. 저는 전성애 씨의 딸 미자입니다. 전성애 씨를 비롯해 남편 장광 씨와 딸 미자 씨까지 가족 모두가 연예인인데요. 1년에 2차례씩 연골 주사를 10몇 년, 20년 가까이 맞았었죠. 관절 건강을 지키며 유쾌하게 사는 전성애 씨 모녀의 건강 비결이 지금 공개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부쩍 가족력과 관절 건강에 대한 고민이 많은 성애 씨. 딸 미자 씨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친정엄마의 폐암과 관절염 이력, 시부모님과 남편 장광 씨의 고혈압을 비롯한 혈관 질환 이력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은데요. 혹시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 유전인자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건 없을까 하는 그런 이제 우려. 그래서 이제 대비 차원으로 찾아오게 된 거죠. 두 사람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점검과 함께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잠시 후 공개됩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이곳은 전성애 장광 씨 부부의 집인데요.
집안 곳곳에는 미대 출신의 딸 미자 씨의 그림과 함께 그동안 성혜 씨 부부가 출연했던 영화, 드라마의 대본이 쌓여 있습니다. 이때가 벌써 결과가 좋았고 평이 좋았잖아, 또 아빠에 대해서. 당시 영화 인기가 대단했었죠. 이제 우리는 배우라는 직업은 어릴 때부터 꿈꿔왔고 또 일찍이 했던 거니까 지금 나이까지 계속 몇십 년을 할 수 있다는 그게 감사하고. 도가니 할 때랑 광해 할 때는 관객 수 엄청 신경 쓰더라. 그랬니? 매일매일 일어나가지고 아빠다 아빠. 원래는 큰 거 한 장인데 김 교수 소개라 작은 거 5장으로 해주는 거야. 돈이요? 유명된 날 그걸 보면서 그랬어? 그다음에 이제 그 평점 뭐 이런 거에 이제 관객들 후기 나오거든. 관객 반응에 좀 예민하거든요. 식사도 잘 못하고 바쁘신다면 전화해볼까? 해봐, 뭐 하시나? 치리. 아빠! 아빠 식사하셨어요? 아니 아침 안 먹었지. 아예 식사 좀 잘하고 다니지 맨날 바빠가지고. 알약방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셔요. 아빠가 또 건강하면 할 말이 많잖아. 근데 이제 나이 먹다 보니까 야 진짜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오늘도. 네, 수고하세요. 연극 선후배로 만났다가 자주 만나니까 정드는 거고, 왜 전방 70m래요. 그게 배우자 만나는 게. 늘 같이 있다 보니까 정이 들은 거죠. 뭐.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렵고 그랬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됐어요.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믿음으로 버텼는데요. 그 뒤에는 묵묵히 가족을 뒷바라지하는 성혜 씨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순치가 실증 났어. 우리 순치지. 이차. 엄마. 응? 짜잔! 그 뭐냐? 엄마가 맨날 관절 안 좋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튜브에서 찾아봤거든. 이거 탱탱볼 운동이라고 약간 좀 이렇게 춤인데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또 춤은 한춤 하잖아. 다리 넣고 잡아! 오케이! 자, 반대쪽으로 넣고 오케이! 근데 이게 관절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대. 하나, 둘. 아름다우시네요. 하나,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허벅지가 단단해지는 느낌? 이거 지속적으로 하면 진짜 이 하반신이 강화가 되겠는데? 어머, 숨도 차. 게다가 야, 이거 심장도 튼튼해지겠다. 그러니까. 둘, 하나, 둘, 하나, 둘. 엄마야. 하나, 둘. 관절 건강을 위해서라도 운동은 정말 필수죠. 제가 그 40대 때부터 무릎이 안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년에 2차례씩 연골 주사를 뭐 10몇 년, 뭐 20년 가까이 맞았었죠. 그래서 그 연골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하고 지금은 뭐 전년 걸음 걷고 뭐 계단 오르고 그러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엄마 좋아하는 노래 같은 걸로 하면 좀 흥이 나거든? 내 나이가 어땠어?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딸과 함께 노래까지 부르며 탱탱볼을 즐겁게 하니까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주방에서 뭔가를 준비하는 성혜 씨. 대파를 볶아서 면주머니에 넣는데요. 이걸로 뭘 하는 걸까요? 예, 이거 봐라. 그거 뭐야, 엄마? 대파, 소금, 팩이라는 건데 이 관절에 아주 좋대요. 파하고 소금 넣고 볶은 거. 일로 와, 앉아. 나도 해야 돼? 아, 너도 하면 좋지. 너도 엄마 닮아가지고 예, 관절이 좀 약해질 수가 있거든. 어머, 냄새 괜찮지? 맛있겠는데? 아픈 부위에다 대는 거야. 그러면 이게 통증 완화에 많은 도움을 준답니다. 신기하다. 무릎이 좀 따뜻하게 보호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드네. 근데 할머니가 옛날에 무릎 아프다고 항상 쑥뜸 떴잖아. 그래갖고 할머니는 무릎이 성한 데가 하나도 없었어. 맨날 뜨겁게. 집에서 뜸 떠가지고. 무슨 단백질 같이 이렇게 길게 생긴 쑥 같은 거를 씩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다 흉터였잖아. 그래서 나한테도 해준다고 막 그러고 그래서 난 싫다 그러면은 넌 덜 아파서 그렇다고 막 그랬는데 너도 일하다 보면 막 하이힐 신고 그냥 막 몇 시간씩 막 서 있어야 되고 그럴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늘 다이어트 같은 거 신경 쓰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관절이 안 좋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도 젊어서부터 신경 써야 돼. 그러니까 촬영할 때 그 키릴 같은 거 막 10cm 넘는 거 신고 하루 종일 있으면은 죽지. 한 2, 3일은 무릎이 시큰해. 그럼 말해 뭐래. 아유 엄마 해라. 나 좀 좋아진 것 같다. 전 저체중이에요 어머니. 과체중 씨가 무릎을 더 보호해야 됩니다. 하나는 해라. 고맙고 딸한테 엄마를 염려해 주니까. 또 한편으로는 제가 마음에 짠한 게 있어요. 왜냐면 그 유전자 혹시 나가 안 좋은 그게 우리 딸한테도 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우려 그런 마음이 더 크더라고요. 점심 식사 준비를 하는 성현 씨. 거침없는 손놀림이 영락없는 주부 구단인데요. 평소 관절 건강을 위해 자주 해먹는다는 오늘의 메뉴는 동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소고기 된장찌개입니다. 전성의 표 관절 튼튼 밥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오, 이 자박찌개 진짜 맛있는데.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아니니? 오, 예. 소고기 듬뿍 들어갔네. 너무 맛있겠다. 괜찮게 됐어? 너무 맛있다. 할머니 때부터 이북에서 이렇게 끓여 잡숴대는 거야.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좋은 음식이야. 예, 김부각도 먹어봐, 맛있어. 우리는 없어서 못 먹는 건데. 요거는 괜찮네. 엄마가 만든 거예요? 왠지 모를 긴장감이 감도는데요. 만든 거 샀어. 만든 거 샀어. 식사를 끝내고 먼저 일어서는 성현 씨. 꼭 챙겨야 할 게 있어서입니다. 그건 뭐예요, 엄마? 아, 이거 콘드로이친이라고 이게 그 소무릎 연골이 사람 연골하고 제일 비슷하대. 나도 그거 듣긴 했어.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만들었나 봐. 그래갖고 무릎 연골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대. 너도 하나 먹어봐. 엄마가 맨날 챙겨 먹던 게 이거구나. 관절 건강 챙기는데 열심인 성현 씨. 그럼 뭐 엄마가 좀 느끼는 그런 변화가 있어? 나도 그런 거 같아. 이게 내가 계단 오르고 그러는 거 되게 힘들어했잖아. 근데 좀 좋아지는 게 내가 느껴지더라고. 걸을 때도 좀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지고. 서로의 건강을 살뜰히 챙기는 성현 씨 모녀. 참 보기 좋네요. 마음의 준비 됐어요? 아, 뭔데? 아유, 궁금해라. 엄마. 어머, 세상에.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인데요. 뭐 하는 곳일까요? 이게 번지 피지오라고 요즘 엄청 핫한 운동이야. 관절 부하를 줄이며 하는 번지 피트니스. 딸 미자 씨가 준비한 선물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날아다니시는 거 보고 지금 엄마 겁먹어가지고. 초보인데 이렇게 선생님처럼 겁을 먹고 오시는데 남녀노소 누구나 이렇게 다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진짜 운동이 좀 재밌다고 들었고 또 재밌고 또 관절에 도움이 되니까 좀 운동에 흥미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같이 모시고 왔죠. 엉덩이 꾹꾹 누르시면서 그렇죠. 자 발바닥 가닥 꽉 쥐세요. 좋아요. 잘하시네.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럼 민 상태예요. 아이고 조심. 아이고 조심. 선생님 저는 왜 그게 안 될까? 처음이라 그럴 거예요. 로프의 탄성을 이용해서 하체 근력 운동을 하는데요. 성혜 씨 활력이 넘칩니다. 와. 엄마 잘한다. 미나님은 좀 더 운동을 많이 코어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선생님은 진짜 제가 너무 지금 놀라가지고 생각보다 코어 힘이 강하시고 그다음에 일단 겁이 없으세요. 하려고 하는 이 의지.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네. 제가 워낙 좀 겁대가리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만 믿고 따라 한 건데 된다고 선생님 박수 치시니까 자신감이 뿡뿡. 나이에 비해 유연하다는 얘기를. 그죠? 바닥이다. 난 이게 안 닿았거든?
넌 팔이 이렇게 긴데 그게 왜 안 닿냐? 아니 어떻게 바닥이 닿아? 아니 이게 왜 안 닿냐 이게? 어머. 나이가 바뀌었어. 난 안다 이게 어떻게 바닥이 닿아? 따라 열심히 하거라. 점프 갈게요. 훅 나이스. 다시 한번 런지 1, 2, 3. 나이스. 활짝 여세요. 너무 잘했어. 관절 건강을 위해서 새로운 운동에 도전한 성혜 씨와 딸 미자 씨. 스트레스 타파는 물론 건강까지 덤으로 챙길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을 수 없겠죠?